구렁이의 원한. 옛날에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어떤 산골의 절에 들어가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굴이 있는데 이 절에 있는 중들은 해마다 그 굴 앞에다 큰 그릇에 흰죽을 가득 쑤어다 놓고 절이 무사태평하기를 빌었습니다. 허적은 이것을 보고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흰죽을 많이 쑤어다가 놓고 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중들은 그렇게 해야만 절이 무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이 죽고 또 무서운 화가 절에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허적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아마도 그 굴 안에 요사스러운 괴물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그 요물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흰죽을 쏘어다 제를 드리는 날 큰 장검을 갖고 굴 앞에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중들이 죽을 쏘어다 굴 앞에 놓고 제를 지내고 다 가버렸는데 허적은 그대로 남아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굴 안에서 멍석만한 큰 구렁이가 나오더니 목을 길게 빼어 그 흰죽을 후루룩 후루룩 다 먹었습니다. 허적은 이것을 보고 저따위 미물이 사람을 해치다니 저런 것은 한 칼에 쳐 죽여야겠다 하고 곧 장검을 빼어 구렁이를 한 칼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구렁이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구렁이가 타는 불길은 새찼고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이 한참 타다가 불 속에서 무엇인가 툭 튀는 소리가 나더니 새파란 연기 덩어리가 둥글둥글 뭉쳐서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새파란 연기 덩어리는 공중에서 한참 맴돌다가 둥둥 떠서 평양 쪽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허적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았다는 듯이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몇 해가 지났습니다. 허적은 공부를 다 마치고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벼슬이 차차 올라가서 나중에는 평양 감사가 되었습니다. 허적은 젊었을 때 절에서 구렁이를 태운 연기 덩어리가 평양 쪽으로 사라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안갚음을 할 것만 같아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일을 일절 하지 않고 백성 다스리기에 온 힘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허적은 평양에서 감사로 있다가 임기가 다 되어 평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아주 평양을 떠나야 할 전날 밤이었습니다. 허적은 선화당에 혼자 앉아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치 좋고 미인 많기로 이름 높은 고장에서 재미있게 놀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게 되고 보니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침 달은 밝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선화당의 앞뒤 뜰에는 온갖 화초가 만발하여 향기로웠습니다. 허적은 달을 보고 꽃밭 사이를 거닐면서 평양을 기념할 만한 시라도 한 수 읊어볼 생각으로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꽃밭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사람 우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허적이 발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허적은 가만 울음소리가 나는 대로 갔습니다. 선화당 뒤뜰 꽃밭 속에 어떤 소복 차림의 젊은 여자가 소리를 죽여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허적은 이상히 여기어 어떤 여자에게 여기 와서 울고 있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허적 앞에 와서 나보시 절을 하고는 무엄하게도 선화당에 와서 울음소리를 내게 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방의 딸로 일찍이 남편을 잃고 친정에 와서 청산과부의 몸으로 외로이 지내는데 오늘 달이 유난히 밝아서 달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만 제 신세가 가엾어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진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허적은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처지는 다르지만은 서로 외로운 처지라 동정이 같습니다. 경치 좋고 인물 고운 평양에서 한번 호탕하게 놀아보지 못한 것은 구렁이의 안가품을 두려워해서였지만 다행히 아무런 탈 없이 임기를 마치고 내일이면 평양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무슨 앙화가 미치겠느냐 싶어 허적 감사는 그 젊은 여자를 자기 처소에 데리고 와서 조그마한 술상을 차려놓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룻밤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평양의 그 젊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데리고 허적을 찾아와서 이 아이가 허적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허적은 그 여자를 도로 평양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따로 집 한 채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인물이 잘생겼고 똑똑하였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와서 보고 아유, 잘생겼다. 허시문 중에 인물이 났다. 인물이 났어. 아유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모두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허적에게는 사촌형이 되는 허목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허목은 글을 잘할 뿐 아니라 사물의 이치에 밝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허적의 집에 와서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구렁이에 넋이 변하여 생긴 아이니 그대로 두었다가는 허시문중을 온통 멸망시키게 될 테니 곧 죽여 없애게 하고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허적은 사촌형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목은 내 말이 곧이 들리지 않거든 이걸 보게 하면서 아이가 기어가는 뒤 조금 떨어진 곳을 손가락으로 꼭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기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는 꼬리가 꽉 눌려서 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허적도 이것을 보고는 사촌형의 말을 믿고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얼마 안 가서 평양에서 온 여자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아이보다 더 잘생기고 영특해 보였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많이 와서 보고 훌륭한 아이를 낳았다고 칭찬하며 허시문중의 경사라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허목이 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도 구렁이에 넋이 변해 생긴 것이라 그대로 두었다가는 멸죽의 화를 당할 터이니 곧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아이가 기어가는 뒤 방바닥을 손으로 꽉 눌러 보였습니다. 아이는 기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허적도 이것을 보고는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얼마 안 가서 평양서 온 여자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전번의 두 아이보다도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와서 보고 칭찬하는데 허목만은 또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적은 아무리 구렁이가 안가품하려고 아들로 태어났다 해도 벌써 2번이나 죽여 없앴으니 이번엔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함께 그 어미가 슬퍼하는 것을 차마 또 볼 수가 없어 이 아이는 그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목은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되니 곧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목은 허적을 만날 때마다 이 아이는 허씨의 집안을 망하게 할 아이니 아비된 인정에 끌리지 말고 죽여 없애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허적은 듣지 않고 이 아이를 키워갔습니다. 이것을 본 허목은 그럼 할 수 없다. 나하고는 아주 사촌 형제의 을을 끊고 남남으로 지내자.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적과 허목은 일절 왕래를 하지 않고 아주 남남으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여자가 낳은 아이는 허견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정, 이남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하다가 탈로 나서 죽음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허목의 집안과 그 자손들은 허견의 집과는 일절 아무 내왕도 없고 의절하여 남남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 화를 면하였습니다. 허적이 젊었을 때 죽인 구렁이는 원한의 넋으로 변하여 허적이 평양 감사로 올 것을 미리 알고 평양으로 갔으며 이방의 딸로 태어나고 다시 허적의 아들로 생겨서 그 아들로 하여금 멸족하는 앙화를 부렸습니다.